제가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말이죠. 2시인가 3시인가에 부모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좀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 밤 새신 분들 최소한 늦잠 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뭐 저도 2시간 정도 자고. 그러니까요. 막 새벽 꽉 하고 그냥 아침만 잠깐 눈 붙인 분들이 계실 텐데 뭐냐? 아니 김민재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서 속보가 그냥 계속 달려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폴리 간다 했다가 렌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죠. 도대체 김민재의 세계 일주는 이탈리아야 프랑스야 이번 여름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아닌데 뭐 계속 쏟아졌어요.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느낌으로 뭐 로마노 기자는 뭐 이적 시장에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1티어로 사람들이 야 로마노 뭐래 히어 이거 뛰어 뭐 이런 거 이제 관심 있는 기자고 그다음에 사실 세풀베다 포르투갈 출신인데 김민재 선수 이적 건은 사실 세풀베다를 좀 더 봐야 돼요. 가장 맞죠. 왜냐면은 그 김민재의 유럽 쪽 에이전트가 포르투갈인이다 보니까 세풀베다 기자가 가장 먼저 소스들을 받아들이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쪽에서 그냥 서로 커넥션이 있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로마노와 세풀베다가 뭐라고 그랬냐 지난 새벽에 쭉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는 과정에 김민재와 프랑스의 렌이 이적과 관련해서 개인 합의에 도달했다.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거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나폴리가 아니라 프랑스 쪽이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거고. 그 이제 터키,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입에 뱉으니까 터키라고 할게요. 터키 언론 쪽에서도 이제 한 시즌 뛰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아유 뭐 잘 뛰었고, 자 이제 유럽 5대 리그에 가서도 뭐 정말 훌륭하게 잘 뛸 수 있는 재능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또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최소한 이번 여름의 김민재 선수의 세계 일주는 거의 일단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물론 또 나중에 뭐 한 2, 3년 뒤에는 또 한 번 세계 일주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여름만큼은 프랑스의 렌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숨가쁘게 정말 돌아갔던 지난 새벽에 김민재 선수 이적 사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먼저 뭐 그러니까 스카이 이탈리아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디마르지오라던가 페둘라라던가 뭐 그런 유명 모든 이탈리아 기자들이 나폴리가 김민재 영입에 나섰다. 맞아요. 저 쏟아지더만. 쿨리발리의 대체자 1순위는 김민재다. 이렇게 보도들이 막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페네르바체랑 협상 중인데 김민재 바이아웃이 2천만 유로니까 그걸 조금 깎으려고 한다. 나폴리는 당장 그 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쿨리발리가 완전 팔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 깎으려고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분할 지급을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나폴리는 그러니까 이적료를 한 방에 못 주고 일시불로 못 주고 할부로 하겠다. 근데 바이아웃 조항 같은 경우는 일시불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야지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최소 이 정도 돈 줘야 보낼 거야라고 하는데 그걸 쪼개서 12개월 할부를 준다 그러면 내일 좀 이상하지.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탈리아 언론들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쪽에 우선 협상권을 줬다. 아닐걸.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있지만 아닐걸. 그러면서 이제 뭐 2, 3일 안에 대신 마무리를 해달라 김민재 쪽에서 그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몇 군데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너무나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 3일 안에 마무리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때까지 못 맞춰주면은 그러면은 스타드렌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리 얘기가 긴박하게 막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조건들에 대한 게 있어서 조금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나폴리가 실제 돈이 별로 없어요. 이름값은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나폴리가 그동안 뛰어난 선수도 많았고 프랑스의 렌보다는 네임밸류가 높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재정상이 좋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배팅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렌으로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키스 라디오에 이제 출연을 했었거든요. 키스 라디오? 예,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김민재 관련된 얘기, 이거 다양한 얘기들 했어요. 뭐 디로네조를 왜 새 캡틴으로 했니? 뭐 이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민재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재는 우리 팀에 딱 맞는 선수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선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김민재를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다. 1순위다.
이 얘기를 스팔레티 감독까지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희도 어제 저녁에 이제 올렸을 때 나폴리 쪽으로 막 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번 드렸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세풀베다 기자가 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스타드렌이 페네르바체와 1,950만 유로에 김민재 선수 영입과 관련한 이적료 합의를 봤다. 아하. 예, 그건 2천만 유로가 바이아웃 금액인데 그냥 50만 유로만 조금 깎아서 그 정도는 뭐 거의 맞춰준 거잖아요. 야, 뭐 주려면 다 주지. 자, 1,950만 유로에 지금 프랑스의 스타드 렌과 터키의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 이적권 관련해서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950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도 이미 합의를 본 상태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년 계약을 했고 에이전트가 이제 조만간 프랑스로 넘어갈 것이다. 바로. 바로. 그렇죠. 만약 이렇게 되면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의 스키라 기자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네임드죠. 근데 뭐 이적료는 2천만 유로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이거 1,150만이나 2천만이나 뭐 그게 그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 기간 2026년까지고 4년 연봉을 얘기했죠. 스키라 기자 같은 경우는 연봉 250만 유로. 250만 유로면 한 33억 정도.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적료는 살짝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한 1,950만이건 2천만이건 한 260억 정도. 그리고 계약 기간은 앞으로 4년 동안 2026년까지 연봉은 지금 33억 원 정도가 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뭐 이거 두 구단도 합의했고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눴고 김민재 선수도 개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가 아닌 렌으로 어떤 마음을 준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나폴리랑 페네르바체가 이적료 합의를 보지 못한 게 가장 크긴 하죠. 아까 얘기했던 뭐 할부냐 조건이나 이런 게 그걸 맞추지 못한 게 일단은 가장 크고 오케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딱 이적료를 정확하게 맞춰서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김민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나폴리는 스카우트 시스템에서 추천한 선수고 김민재를 감독한테 좋은 선수입니다. 이거 좀 쪼가 에이전트 쪽에서 들었던 얘기를 해준 건데 반면에 렌 같은 경우는 감독이 알죠. 선수 선발의 정권을 갖고 있는 감독이 나 김민재 좋아해. 나 김민재 원해.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게 김민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에 가는 게 자기의 출전 기회나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 감독이 바로 제네시오 감독이죠. 제네시오 감독은 베이징 공항 때 김민재 선수를 직접 지도를 했었죠. 그게 사실 또 컸죠. 물론 그 나폴리 쪽에서도 스팔레티 감독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죠. 렌은 단장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선수의 선발에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면 그 나이가 지금 김민재 선수가 96년생이잖아요. 만으로 25살이에요. 계약을 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꽉 채우고 가면 FA니까 혹은 1년 앞두고 가도 그것도 조금 구단 입장에서는 간당간당하니까 대개 보면 2년 차 정도에 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7 많아도 2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빅 사이닝 마지막 이제 30 넘어가기 전에 큰 계약 마지막 땅 하는 걸 28, 29에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 더 점프업을 하는 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스타드레는 어쨌건 간에 중반쯤 선수를 영입해가 저번에 얘기 들었잖아요. 중반쯤 선수를 주축을 쓰다가 어느 정도 키우면은 바로 또 이적시키고 밑에서 키워서 올리고 이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나폴리 같은 경우는 선수 이적을 그렇게 쉽게 안 시켜주는 구단이긴 하거든요. 쿨리발리가 왜 만 31세까지 있었던 건가요? 있던가요? 이런 말도 좋아요. 그런가요? 웅변 말투요. 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폴리에서는 더 올라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나폴리가 좋은 팀이고 그렇죠. 빅4에 있는 그 리그이기 때문에 근데 김민재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언제 한번 가고 싶은데 지금 바로 가기는 조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렌 같이 유로파 리그도 나가고 프랑스 리그에서 일정하게 지난 시즌 4위 팀이에요. 있으면 또 한 번 점프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저는 한 거라고 좀 봅니다. 저도 그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본인도 그래서 렌에 가면 내가 여기서 물론 집중해서 더 잘 뛰고 그다음에 뭐 파리랑도 한번 경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유로파리그도 한번 나가보고 그래서 네. 검증받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는 어쨌건 간에 있는 기간 동안은 그 멋있어. 팀에 집중을 하니까요. 그건 페네르바체에서 그럼 이미 분명하지. 보여줬잖아요. 예. 특히 페네르바체가 시즌 초 중반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흔들리던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독도 계속 바뀌고 이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따내게 만든 게 김민재 선수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11월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네. 본선 개막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아주 센 팀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위험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데 경쟁 리스크. 근데 사실 아까도 했지만 렌 같은 경우는 아구에르드 이 선수가 저기 이제 웨스트햄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비어. 예. 물론 이제 뭐 나폴리도 쿨리발리 이런 거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확실하지. 감독 이 자리는 너밖에 없어 민재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느낌. 물론 설마 마지막 또 변수가 있을까? 어때요 느낌? 변수가 또 있을까? 이 정도 저는 나오면? 근데 지금은 거의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예. 근데 우리도 약간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남겨놔야 돼. 네 맞아요. 이적은 정말 그렇죠. 진짜 몰라요, 여러분. 유니폼 입고도 미켈처럼. 네. 그리고 선수들도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 에이전트가 마지막에 협상하다가 틀어져서 야 마지막에 틀어졌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정말 이 정도로 유력한데 여하튼 마지막은 조금 보자.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는 그래서 프랑스 렌으로 개인 합의까지 도달한 거고. 그러면 나폴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뭐 쫓다가 지붕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로마노 기자가 나폴리가 이제 아부드 디알로하고 이제 파리 파리 수비수를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 사이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야 김민재가 1순위면서 김민재 2천만 유로도 못 맞춰주는데 디알로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 어떻게 맞춰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김민재 선수는 2, 3일 내에 결판을 봐야 돼요. 2, 3일 내에 결판을 봐야 되는 거. 그거 이탈리아 보도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쿨리발리가 그 사이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질질 끌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장을 할 수 없는데 디알로는 지금 영입을 원하는 팀이 딱 나폴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유를 두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알로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지급이 되거든요. 원래 김민재 선수에게 하려고 했던 방식 나폴리가 하이브로 끊어달라. 그러니까 그 나폴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데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영화 산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영화 산업이 완전히 바닥을 치다 보니까 연극, 영화, 뮤지컬 이런 거 사람 모이는 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 주장인 인시에도 떠나보냈고 그리고 쿨리발리도 떠나보내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온 거고요. 나폴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부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부는 당장 나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나눠서 그건 4년 계약을 한다 치면은 4년 할부로 하면은 매년 500만 유로만 나가거든요. 물론 장부상으로는 그러니까 일시불 지급하더라도 500만 유로 나가게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장부상인 거고 어쨌건 간에 실질적으로 금액도 그렇게 할부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이제 또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스타드레는 이 구단 자체는 선수를 키워서 판매하는 구단이긴 하지만은 이 구단의 구단주가 캐링그룹. 우리 그 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좀 더 우리가 전술적으로라든지 요건 한번 따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디알로를 얘기한 건 디알로의 이적 예상 금액이 더 높으니까 이러면은 디알로가 원래 1픽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할부가 가능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1픽 맞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김민재 선수는 렌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